마치 그곳의 주인인 것처럼 미끄러지듯 카페로 들어옵니다. 디자이너 재킷, 완벽한 수염. 여자들이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하기 전 이미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그 알 수 없는 미소. 10분 만에 그는 바리스타를 매료시켰고 2개의 전화번호를 얻었으며 3명의 여자들이 자신들의 공들여 쌓은 감정적 경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감탄과 혼란이 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쉬워 보일까요? 당신은 아직 첫 페이지와 씨름하고 있는데 그는 어떻게 여자들을 펼쳐진 책처럼 읽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저 예의를 차리는 건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어떻게 예과의사 같은 정밀함으로 복잡한 로맨스를 항해할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카페 저편에 앉아 여성 심리의 미스터리를 푼 것처럼 보이는 저 남자는 처음부터 저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마도 정반대로 시작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믿고 너무 강렬하게 사랑하고 너무 완벽하게 신뢰했던 남자였을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춤추는 법을 배운 흉터 조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자들에게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남자들이 종종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역설적으로 로맨틱한 숙련도를 만들어내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어떤 사그 모임에 가더라도 그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자와의 대화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드는 남자. 그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정확성으로 감정의 온도를 읽고 거장의 춤처럼 유려하게 로맨틱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갑니다. 그의 접근 방식의 모든 것이 타고난 기술, 내재된 카리스마,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전적 재능을 예치는 듯합니다. 이것은 현대 데이트 문화의 가장 큰 환상입니다. 힘들이지 않은 타고난 능력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종 고통스러운 교육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그 부드러움은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인 능력으로 정제된 노력입니다. 복잡한 곡을 연주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를 생각해보세요. 그의 손가락은 마법 같은 유려함으로 건반 위를 움직이며 마치 영혼에서 악기로 직접 흘러나오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힘들이지 않은 연주 뒤에는 수천 시간의 연습, 수많은 실수, 좌절스러운 정체기,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력이 내면화되었기에 음악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뛰어난 남자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대화의 유연함은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를 배운 수천 번의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그 감성 지능은 신호를 오해하라, 대가를 치렀던 수많은 상황을 분석한 데서 나옵니다. 그 자신감 있는 접근 방식은 거절, 오해, 사회적 실패라는 기반 위에 세워졌으며 이는 그에게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는 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숙련된 실천가들은 결코 학습 곡선에 대해 논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는다는 환상은 유지됩니다. 그들은 어색했던 시기, 거절을 수집하던 과정, 또는 현재의 기술을 만든 여성 심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지저분한 개발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성품만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매혹적인 점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남자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맨틱하게 무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진 상황에 의해 숙련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자들에게 뛰어난 모든 남자는 제가 로맨틱 난민, 로맨틱 레프지이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화된 사랑을 너무 깊이 믿었다가 그 신념 체계가 잔인한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한 개인적인 럭사 말이죠. 이 남자들은 선수나 조작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맨티스트, 이상주의자,
문화가 그들에게 기대하도록 가르친 동화 같은 사랑 버전의 진정한 신봉자로 시작했습니다. 로맨틱 난민은 전형적으로 사해가 착한 남자, NIC 가이라고 부르는 모습으로 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소울메이트를 믿고 사랑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며 양화에서는 찬양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벌을 주는 그런 종류의 진심 어린 헌신으로 관계에 접근합니다. 그는 첫 데이트에 꽃을 가져오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중요한 기념일을 기억하며 이론적으로는 자신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할 존중과 숭배로 야자를 대합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진심에 대해 보상받는 대신 그는 가혹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숭배하는 야자들은 종종 계산된 무관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남자들을 선호합니다. 그가 받들어 모시는 야자들은 종종 자신을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은 남자들을 선택합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투자한 관계는 종종 그보다 훨씬 덜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믿음이 관찰 가능한 현실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로맨틱 난민은 파괴적인 선택에 직면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를 실패하게 만드는 로맨틱한 이상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인간의 끌림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통하는지 배울 것인가. 변화는 보통 제가 마지막 배신이라고 부르는 사건 후에 일어납니다. 너무 깊이 상처를 주어 그가 여자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그를 떠난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그를 형편없이 대하는 누군가와 바람을 피운 약혼자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에게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명백히 덜 친절하고 덜 충실하며 그녀의 안녕에 덜 헌신적인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배신은 로맨틱한 이상주의를 전략적 현실주의로 변화시키는 심리적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난민은 자신의 이전 접근 방식이 비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진심은 약함으로, 그의 헌신은 절박함으로, 그의 로맨틱한 제스처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신 이후, 로맨틱 난민의 데이트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는 감정으로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호기심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장은 실험실이 되어 인간의 끌림에 대한 통제된 실험을 수행하고, 무엇이 배웠던 대로 욕망을 만들어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욕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가설을 테스트합니다. 이 실험실 단계가 진정한 경험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목표로 여자에게 접근하는 대신 그는 그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목표로 접근합니다. 그는 짝짓기 역학을 연구하는 행동과학자, 현대의 구애의식을 조사하는 인류학자, 여자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의 격차를 수사하는 탐정이 됩니다. 실험실적 사고방식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감정적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 노력하는 대신 여성의 행동을 연구하고 있을 때 그는 어떤 특정한 결과에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대신 대화 전략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승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흥미로워 보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또한 이전의 감정적 투자가 가려버렸던 패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이용 가능할 때보다 약간 덜 이용 가능할 때 여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 장난스러운 놀림이 더 많은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즉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신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험실 단계는 그에게 매력이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심리적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친절함이 자동으로 욕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헌신이 충성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로맨틱한 환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또한 그가 통념을 따랐을 때 그를 피해갔던 로맨틱한 성공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방감을 줍니다. 이 실험 기간 동안 그는 제가 전략적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합니다. 숭배나 분노의 이치가 아니라 과학적 호기심의 이치에서 여성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미묘한 사회적 신호를 읽고 엇갈린 신호를 해독하며 점점 더 정확하게 행동 반응을 예측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자들에게 뛰어난 남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로맨틱한 맥락에서 심리적 흉터 조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맨틱 난민의 신념 체계가 파괴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감정적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더 내구성 있고 현실적인 프레임워크로 대체됩니다. 신체의 흉터 조직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의 피부보다 더 강합니다. 덜 유연하고 덜 민감하지만 손상에는 더 강합니다. 심리적 흉터 조직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성과 관계에 대한 로맨틱 난민의 새로운 신념 체계는 원래의 로맨틱한 세계관보다는 덜 이상적이지만 그의 이전 관계를 파괴했던 종류의 배신에는 덜 취약합니다. 이 흉터 조직은 예보 관찰자들에게는 자신감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경계로 나타납니다. 로맨틱 난민은 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자가 가진 자신에 대한 이견에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의 끌림이 반하기 쉽고 종종 비이성적이며 여자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했던 자질들에 기반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자기보호는 남자들이 자신의 인정을 구하는 것에 익숙한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무관심으로 읽힙니다. 이 변화는 제가 방어적 숙련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긍정적 강화가 아니라 미래의 심리적 해를 피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개발된 기술입니다. 로맨틱 난민은 신호를 오해하는 것이 이전의 상처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자를 읽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한때 그를 부적절하게 느끼게 했던 어색한 상호작용을 예방하기 때문에 대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방어적 경험은 압박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에 종종 타고난 능력을 능가합니다. 보트에서 떨어져서 수영을 배운 남자는 편안한 수영장에서 지지적인 강사와 함께 배운 사람보다 종종 더 강한 수영 선수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익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취미로 배우는 것에서는 거의 달성할 수 없는 집중력과 동기를 불허합니다. 흉터 조직은 또한 신비로운 깊이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로맨틱 난민은 진정한 감정적 고통을 경험했으며 이는 깊이 상처받아 본 적 없는 남자들은 항해할 수 없는 심리적 영역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여자들은 비록 그들이 무엇을 감지하고 있는지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이 감정적 복잡성을 느낍니다. 그는 실제 경험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보다 더 흥미로워 보입니다. 상처받은 남자들이 로맨틱한 맥락에서 소유한 가장 강력한 이점 중 하나는 제가 감정의 고고학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남자들은 감지조차 못하는 여성 심리의 층위를 파내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자에게 상처받았을 때 당신은 감정적 불일치, 숨겨진 동기, 무의식적 패턴에 대한 과민한 레이더를 개발하게 됩니다. 로맨틱 난민은 표면적인 의사소통 아래를 파고들어 여자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여성 심리를 정확하게 해독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계속해서 배신, 거절, 관계 실패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에 계속해서 상처받습니다. 감정의 고고학은 실험실 단계 동안 로맨틱 난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거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그는 신호를 잘못 읽었던 대화,
관심을 오해했던 상황, 그리고 관계 문제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검토합니다. 자신의 로맨틱한 락사에 대한 이 법의학적 조사는 감정적으로 투자되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을 보는 법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석적 접근은 자동화됩니다. 그는 여자가 그를 시험하고 있을 때, 인정을 구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관심이 있을 때와 단지 예의를 차리고 있을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합니다. 그는 의식적인 욕망과 무의식적인 매력 유발요인 사이의 격차를 이해합니다. 이 고고학적 기술은 그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신의 심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남자를 거의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추측, 투영 또는 희망적 사고에 근거하여 여자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감정의 고고학자는 여성의 동기 패턴, 감정적 리듬, 행동 경향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이해를 도치적이라고 느낍니다. 소수의 남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보여진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고고학자는 여자들이 말하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미하는 것,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신체 언어, 어조, 행동 패턴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아마도 로맨틱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기술은 제가 전략적 무관심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력적일 만큼 충분히 신경 쓰면서도 구차해 보이지 않을 만큼 적게 신경 쓰는 능력입니다. 이 섬세한 조율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것에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특정 여성의 반응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이 여자들이 방 저편에서도 맡을 수 있는 절박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감정적 결핍이 논리적 관점에서는 아무리 정당해 보일지라도 매력에는 독약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지식은 그가 매우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여자와 상호작용할 때조차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강요합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매력이나 감정적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경 쓰는 것입니다. 숙련된 실천가는 여자의 승인에 목매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녀와의 동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는 쫓아다니지 않으면서 그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과도한 감정적 투자가 로맨틱한 실패로 이어졌던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개발됩니다. 로맨틱 난민은 자신이 너무 빨리 너무 깊게 애착을 갖고 있음을 알리는 내부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육체적, 심리적 매력이 그를 과도한 투자로 밀어붙이고 있을 때조차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또한 그가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여자와 그저 그가 제공하는 관심을 즐기는 여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받지 않은 남자들은 종종 이 구분을 하지 못하라 진지한 관계의 후보가 될 수 없는 여자들에게 막대한 양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여성의 끌림을 유발하는 락서를 만들어냅니다. 남자가 여자의 승인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는 그것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원리는 결핍이 짝짓기 시장에서 낮은 가치를 신호하는 반면 선택적인 관심은 높은 가치를 신호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배웠기에 그의 무관심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로맨틱 트라우마의 변형에서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감정 교육 이전보다 동시에 더 취약하면서도 더 보호받는 남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은 상처받은 남자들이 종종 감정적 깊이를 갈망하는 여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진정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기에 보호받으며 자란 남자들은 절대 탐험하지 못하는 감정의 영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부로부터의 비통함을 이해하고 배신이 어떤 느낌인지 알며 상실된 사랑의 영토를 항해해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훨씬 더 얄팍한 심리적 풍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석처럼 끌리는 감정적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그의 상처는 미래의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정적 경계를 개발했고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전의 고통으로 이끌었던 실수를 피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그를 강하고 자족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감정적 안정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에게 지친 여자들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자질들이죠. 시약성의 력설은 제가 접근 가능한 깊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여성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맨틱 난민은 사랑, 상실,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존감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공유하고 있는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많은 여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안심이나 인정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 없이 진정한 감정적 연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을 남자와 함께 심리적 깊이를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은 또한 어떤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남자들에게 중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보호막 아래에 있는 깊이를 감지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바로 그 보호막이 궁극적으로 매력을 파괴할 완전한 감정적 융합을 방지합니다. 관계 역학에 충분히 노출된 후 로맨틱 난민은 제가 패턴 인식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합니다. 여성의 행동 패턴, 동기 구조, 관계의 궤적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내부 시스템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일단 완전히 개발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라 그가 결과를 예측하고 놀라운 정확도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이론적 학습이 아닌 패턴에 대한 노출을 통해 개발됩니다. 로맨틱 난민은 반복되는 주제, 예측 가능한 주기, 보편적인 경향을 인식할 만큼 다양한 유형의 여자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전 관계의 반동으로 만나는 여자를 식별하고 연결이 아닌 인정을 구하는 사람을 가려내며 관심이 진짜일 때와 단순히 사회적 예일 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인식은 그를 로맨틱한 상호작용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발전하지 않을 상황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자가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단지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빠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는 또한 그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여성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성격 유형에 따라 반응하는 의사소통 스타일이 다르고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로맨틱한 상호작용에서 타이밍이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여자들은 이러한 적응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일반적인 정복 루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맨틱 난민은 각 여성이 가장 잘 반응하는 것에 맞춰 자신의 페르소나, 대화 스타일, 감정 온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통해 개발된 사회적 지능입니다. 패턴 인식 매트릭스는 또한 관계 주기, 여성 심리의 계절적 패턴,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가 로맨틱한 가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이 지식은 그가 접근 타이밍을 맞추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하며 외부 관찰자에게는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일 정도의 전문성으로 관계의 단계를 항해할 수 있게 합니다. 상처받은 남자들이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 우위 중 하나는 우월한 감정 지능,
즉 감정적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 점은 감정적 생존을 위해 덜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완전히 놓치는 심리적 신호를 해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했기에 개발되었습니다. 로맨틱 난민은 미세 표정을 읽고 목소리 톤의 변화를 해독하며 훈련된 심리학자의 정밀함으로 신체 언어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자가 불편해할 때를 감지하고 자신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며 그녀의 말이 실제 감정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문해력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여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남자들은 계속해서 배신, 거절, 관계 실패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같은 패턴에 계속해서 상처받습니다. 이 감정 지능은 대화에서 여자가 정확히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맞는 순간에 말하는 거의 텔레파시 같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로맨틱 난민은 누군가가 격려가 필요할 때와 도전이 필요할 때, 경청을 원할 때와 조언을 원할 때, 연결을 찾고 있을 때와 공간이 필요할 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단순히 여자를 읽는 것을 넘어 매력, 관계 발전, 로맨틱한 만족을 이끄는 감정 역학을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로맨틱 난민은 여자들이 말하는 선호도가 종종 실제 행동 패턴과 충돌한다는 것, 논리적 주장이 감정적 입장을 거의 바꾸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로맨틱한 의사소통에서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감정 지능은 자신의 심리적 패턴, 감정적 트리거, 행동 경향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자신의 이전 접근 방식이 실패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를 검토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는 심각하게 상처받아 본 적 없는 남자들은 거의 개발하지 못하는 자기인식 능력을 그에게 불화합니다. 여성 심리와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의 조합은 그가 힘들이지 않아 보이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로맨틱한 상호작용을 항해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매력과 관계 역학의 현실에 대한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교육을 나타냅니다. 로맨틱 난민의 변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방어적 숙련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의 개발입니다. 이는 매력을 유지하면서 감정적 취약성을 예방하는 로맨틱한 상호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완전히 개발되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실제로는 정교한 심리적 보호이면서 자연스러운 자신감의 예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로맨틱한 결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는 감정적 방화벽을 포함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여러 선택지를 유지하고 여자를 숭배의 대상에 올려두지 않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예부의 인정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냉소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 결핍이 아무리 정당해 보일지라도 매력을 파괴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방어적 숙련도는 또한 취약성을 피하면서 관심을 유지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포함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매력적이고 필사적이지 않으면서 매혹적이며 궁핍하지 않으면서 관심 있어 보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반응에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유혹할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농담할 수 있으며 거절이 더 이상 자신의 자아 개념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결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정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로맨틱한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약설적으로 이 독립성은 그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절박함과 결핍은 매력을 즉시 죽이는 살인자인 반면 자신감과 자족감은 강력한 추임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어적 숙련도는 언제 감정을 투자하고 언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포괄합니다. 로맨틱 난민은 감정적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여자와 단순히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여자를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잠재력이 있는 상황과 단지 사교적 유희인 상호작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정교한 측면은 보호적 경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연결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로맨틱 난민은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 감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궁핍하지 않으면서 취약할 수 있으며, 필사적이지 않으면서 주에 깊을 수 있습니다. 이 조율은 감정적 과잉 투자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은 남자들의 변형에서 마지막 아이러니는 그들을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 종종 그들이 원래 추구했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어적 숙련도 시스템은 또한 진정한 만족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깊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로맨틱 난민은 여자를 끌어들이고 감정적 취약성을 피하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이지만 공허하게 느껴지는 관계에 끊임없이 머물게 됩니다. 그는 매력을 생성하고 여러 옵션을 유지하며 상처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이전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정서적 친밀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러니는 로맨틱 난민이 그가 원래 사랑받기를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을 때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방어 시스템은 진정한 애정을 인식하거나 반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는 조작과 숨겨진 의도를 탐지하는데 너무나 전문가가 되어버려 때로는 진정한 관심을 정교한 게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일부 로맨틱 난민들은 이 방어적 태세에 영구적으로 갇혀 감정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남자가 되어버리고 미래의 로맨티스트들에게 상처를 주며 자신을 만든 주기를 양고화합니다. 다른 이들은 원래의 신념 체계가 약속했지만 경험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충성심과 진정성을 몰아주는 여자들에게 선택적으로 방어벽을 낮추는 법을 결국 배웁니다. 가장 성공적인 로맨틱 난민들은 결국 제가 선택적 취약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합니다. 방어적 숙련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감정적 투자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여자들과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여자와 신뢰할 가치가 있는 여자를 구별하는 정교한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진화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은 가장 많이 상처받은 남자들이 종종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이 충성심, 진정성, 감정적 성숙함을 일관되게 몰아줌으로써 자격을 얻은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취약해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로맨틱 트라우마가 어떻게 데이트 경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의 삶이나 주변 남자들에게서 인식되는 패턴을 드러냈다면 매력과 관계에 숨겨진 심리학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켜두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형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로맨틱한 맥락에서 남성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에게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남자들이 종종 가장 깊은 로맨틱한 흉터를 지니고 있으며 감정적 숙련도가 자주 감정적 황폐화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누구에게든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목표는 고통을 미화하거나 감정적 이용 불가능성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숙련된 연인들 중 일부가 또한 가장 상처받은 영혼들인지 그 배후에 있는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거장은 한때 엉망이었고 모든 전문가는 한때 초보자였으며 모든 자신감 있는 남자는 한때 희망보다 고통이 더 나은 스승이라고 결심한 망가진 소년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사랑해서 상처받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교육하게 둘 것인가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적 이용 불가능성을 변명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 여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종종 여자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흉터 조직은 피부보다 강할 수 있지만 촉각에는 덜 민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바로 자신도 상처받는 것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토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